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마 허정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시장이 상승하면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 상승을 경계한다 라는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고자 합니다. 좀 아이러니 하실 수 있어요. 시장이 상승하면 그걸 즐겨야지 뭐 이상한 너가 뭔데 나와가지고 초를 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요 영원히 오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시장은 없고 그동안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조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폭락하기도 하고 때 아닌 악재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코스피만 해도 2010년대 보면은 한 2010년대 중반에서부터 후반까지 박스피라고 불리는 정말 2200에서 2600 그 사이를 500이었나요? 그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박스피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장의 어떤 변수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옥죄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딱 이 말씀을 드릴 적기라고 판단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촬영 일자가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네, 저번 주에 딱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끝나고 이제 7월이 됐어요. 사실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뭐 2차 전지 때문에 이루 말할 것 없이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26%인가 뭐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러다가 저번 달에 6월의 마지막 2주 있죠? 2주 정도, 2주 약간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서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오늘 7월 3일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는 한 1.49% 올랐고 코스닥은 2.42% 올랐어요. 뭐 개별 기업도 아니고 뭐 주가 지수가 2% 이상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시장 반응이 뜨거웠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즐기는 건 적당히 즐기되 슬슬 경계의 준비를 조금씩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서 개인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장은 공부하지 않은 대다수의 대중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재작년에 3,300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정말 한창 떨어졌을 때는 2,100대까지도 내려왔다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2,600을 드디어 좀 넘어섰네요. 사실 2,100대까지 떨어지고 나서 2,600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않았어요, 주식시장이. 올라올 듯 말 듯 막 더디게 하다가 최근에서야 한두 달 조금 괜찮게 꾸준하게 그것도 조금씩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코스닥은 일단 예외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랬냐면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3,300에서 2,100이면 3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지수로만 보면.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000 이상에서 들어왔던 하필이면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이분들이 시장을 정말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공포감 때문에. 3,300에서 2,100 떨어진 걸 경험한 사람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심리적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정말 실력이 있고 마음을 단련한 사람이 아니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2,100, 200에서 2,500, 600까지 올라와도 대다수의 대중들은요. 투자에 그렇게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2,100에서 2,600까지 끌어올려준 친구들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스마트한 투자자잖아요.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외국인들이 천천히 올려준 시장인데 자 이제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강세장이다 아닙니다를 판단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지금 상황이 강세장으로 이제 확실하게 접어든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조정이 중간에 있었던 조정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가는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뭐 2,700, 2,800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부터 조금 비난을 하자면 생각 없는 대중들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2,500까지는 심리적으로 아직까지거든요. 아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2,700을 넘어서 2,800, 2,900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FOMO 있죠? FOMO, Fear of Missing Out. 주식시장이 다시 화랑인가? 진짜 화랑인가? 지금 들어가면 늦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시점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장이 시작될 거고 그때부터는 지수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그때부터 버블이 시작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수강생 분들도 어쨌든 한 명의 개인 투자자분들이시고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시장 버블의 끝에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무지성 매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무지성으로 들어올 때 똑똑한 사람들, 즉 미리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미 정리하고 나가고 없어요. 그럼 만약에 다시 강세장의 끝이 3,300, 똑같이 3,300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개미들이 2,800부터 들어온다 그랬죠. 이분들은 400포인트의 상승분은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3,300포인트가 다시 있을 고점이라고 하면. 근데 3,300을 찍고 다시 내려오면 400%를 먹었지만 400% 이상의 지수 하락을 경험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2,800에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2,800으로 8,900으로 떨어지면 그때까지는 버틸 거예요. 왜? 자기 계좌가 그래도 플러스일 거거든요. 근데 2,80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2,700이 되면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나가겠죠? 그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뒤늦게 들어온 개인들은 또 그렇게 빨리 나가지도 못해요.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것도 늦게 나가요. 2,700, 2,600, 2,500 이때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2,400, 300, 200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또 주가 지수라는 게. 그럼 이제 또 2,200, 2,300이 되면 그때서야 정리해요. 그러면서 시장을 욕하죠. 기관을 욕하고 외국인을 욕하면서 내가 다시는 주식 투자 하나 봐라 하면서 시장을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팔 사람들이 정말 다 팔았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개인들이 차근차근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 저를 포함해서 조금 스마트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주워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똑같은 사이클로 2,500, 600까지는 천천히 오를 거예요. 왜? 시장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대규모 세력, 대중들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2,800, 900 올라가게 되면 대중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서 더 기다리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면서 우르르 들으면서 시장의 버블을 형성할 겁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이 과정에서 그래도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사이클 하나하나를 끊어보면 항상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먼저 들어왔다가 먼저 나가고요. 우르르 들어오는, 무지성으로 들어오는 대중들은 늦게 들어왔다가 늦게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중들,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한테 부가 이전되는 그런 게임이 주식시장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은 세력과 작정과 대규모 자금을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꾼들이 판치는 거다. 그래서 개인들을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뭐 전문 투자자들이 단순히 똑똑해서냐 아니면 그들이 정말 꾼이라서냐 세력으로 밀어붙여서 내가 개인 투자자들의 시드를 누릴 수 있어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완벽한 도박에 가까운 장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의 가짜도 우리는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추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가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시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괜찮은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치 투자자거든요. 제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성급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앉아서 진득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 감정에 안 휘둘리는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또 주식시장이거든요. 우리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 계좌 중에서 장기적으로 0% 수익률을 내면은 상위 1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웃긴 시장이죠. 내가 본전만 유지할 수 있어도 상위 10%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밑에 90%는 다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그만큼 주식시장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상위 10% 안으로 훌쩍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동전의 한 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면도 보시면서 일종의 마음 수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이 너무 떨어질 때는 또 용감한 마음을 갖추시고 또 반대로 만약에 지금 시장이 보이려고 하는 움직임처럼 시장이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미리 경계하면서 적당히 그 상승장 파티를 적당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